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폭염성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한 20대 노동자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시고요.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이십니다. 류현철 센터장님과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현철입니다. 이게 지금 폭염 속에 이 정도 더위가 기후변화 때문에 자주 근데 앞으로는 또 일상화될 것 같아서 네네네.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노동자들에게? 일단은 더운 환경에서 적절한 휴식 없이 일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쥐가 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 열경련, 예. 일사병, 열사병 이런 걸 총칭해서 온열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런 온열 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본인도 잘 인식을 못 하나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이제 건가요? 사실은 증상이 초기 있긴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땀이 너무 많이 난다든가 힘이 없다거나 어지럽다든가 이런 초기 증상이 있긴 한데요. 사실 증상이 나타나면 조금 늦는 경우도 있어요. 급속하게 진행하면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미리 온도 조건이라든가 습도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사람마다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둔감하게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일하다가 그렇죠. 큰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 작업 환경은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이분의 사망하고 관련돼서 이것이 업무와 관련해서 예. 발생한 것이냐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이를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하셨던 노동 과정이 하루에 수만 보를 걸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20km 이상 이렇게 걷고요. 그리고 일했던 공간 자체가 대형 마트 그러니까 뭐 보면 주차장 그러면 덥지 않습니까? 들고 놔두고 게다가 매연도 막 뿜어져 매연도 나고. 많고요. 예. 그래서 휴식을 제대로 취하기에는 휴게실도 너무 멀고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알겠지만 수십 대의 카트를 밀고 당기고 끌고 이렇게 하는 조건 속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엄청 무거워요. 네네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원래 사망 원인은 열사병은 아니고 이제 폐색전증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 폐색전증도 열사병, 그러니까 온열 때문에 생기는 탈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심지어 사실 이런 폐색전증이 흔한 건 아닌데 마라톤 선수, 그다음에 철인 3종 경기 이런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드문 폐색전증이 일어나서 이런 보고들이 왕왕 올라오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 노동자는 이러한 근지구력을 요하는 운동한 선수와 같은 정도의 노동 강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 건강한 그 운동 선수들이 철인 3종 뭐 마라톤 하는 선수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의 격렬한 운동과 맞먹을 정도의 노동 환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뭐 온열 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 관련성 평가서를 이번 예. 걸 작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땅하게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 보고에서도 온열 탈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혈액 응고 과정에 있어 교란을 갖고 오게 됩니다. 예. 그런 폐색전이라는 것 자체는 혈액이 혈관 내에서 응고가 돼가지고 그것이 폐로 가서 작은 혈관들을 막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이분의 노동 환경 작업 조건들을 봤을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저는 산재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코스트코 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은 반응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없다. 그리고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기존 질병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열사병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서 조금 드러내고 관련성을 좀 내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야외에서 일하니까 네네. 거의 똑같은 환경일 텐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 폐색전이라는 드문 질환이 아니고 흔한 온열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위험이 되는 건 열사병이에요. 열사병이라는 것 자체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더운 데 일하면 체온을 조절해야 되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체온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땀을 흘리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사병인데 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파괴가 되거나 기능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땀을 못 발산시키게 돼요. 발산시켜도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신체 내부 온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열사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온 말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복사열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작업복은 몸을 보호하기 긴팔 작업복을 그렇죠. 입고 그다음에 안전모를 써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호 장구를 매야 되고 그리고 근력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위험하죠. 그럼 다 열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조건에 놓여 있게 되네요. 네네 더 예. 힘든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폭염속 휴식권을 의무화하라라고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였었는데 네. 이게 지금 지켜지기 힘든 현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더워도 열심히 일해야지. 네네네. 예. 네, 사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적당한 휴식을 통해 가지고 몸이 그런 작업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너무 일방적인 거죠. 그리고 노동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적용 대상이 있고 기준이 있다라는 것들 잘 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권고에 불과하다 그러면 건설 현장은 건설 공기가 이윤과 직결되고 그렇죠. 물류센터는 물류의 속도가 이윤과 직결되고 그리고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더우면 또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고 나는 주차장에 들고 나는 소비자들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이윤 추구 활동에 있어서는 사업의 지속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단순한 권고 그리고 특정하게 어떤 기준에 어떤 대상이 어떻게 해라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조차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 기업들로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윤 추구 행위를 계속 하고 싶은 그렇지. 그런 동기가 당연히. 많이 생기겠죠. 예. 그리고 갑을 관계에 사업주는 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안 되면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겠죠. 네네네. 강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지금 고열 작업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예.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에 고열 작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조치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열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항시적인 열원이 있는 거예요. 열원이라고 하면 열을 발산하는 예. 용광로, 전기로 아니면 쇠를 녹이거나 뭐 유리를 녹이거나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만 고열 작업 그런 장소에서 하는 것만 고열 작업으로 한정해 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일하는 공간 자체가 상시적인 열원은 없어도 이런 폭염시기는 항상 높아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적정한 휴식을 줘라 이런 정도밖에 없게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관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고열 작업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서 좀 제한적인데 사실 그 법안에 보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행정적 권한을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시나 지침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질 않아요. 내용이 없어요. 권한은 줬는데. 그런 시행령 정치는 좀 세밀하게 잘해주시면 훨씬 더 민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예. 입법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적동할 수 있는 게 행정적 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들 자체가 되게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행령이나 그런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면 또 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돈 못 벌입니다. 이러면은 고용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이 논리로 갖고 올 거란 말이죠. 이제 굉장히 이제 옛날 구시대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안전과 보건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기업의 이윤 활동에 있어서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네. 국민 정서상 의식들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기업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안 지켜지니까 사회적 요구는 그러면 강력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업주를 규제해라 이런 것 자체가 사회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뭐 이유를 들었지만 내면에는 이윤 추구에 장애가 되겠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 자체는 새롭게 인식하지 않게 되면 기업들로서도 시대에 맞는 활동들을 하긴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과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기 전에 마침 저 잼버리 대회에서 네네. 한 400명 정도 온열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주최 측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전불감증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어떤 목적
그을 통해서 행사를 기획하는 이런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주최 측이라든가 기업 측이 불감증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정도의 고열과 이 정도의 온도 조건이 될 것이라는 것들이 짐작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라든가 보건 조치들이 없이 이런 행사를 강행한다는 거 뭐 홍보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 자체가 바로 실제로 노동자들이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거나 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다. 기본적인 조치로서 모든 사회적 사업이든 기업 활동이든 그 기본에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조치들을 전반에 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동자의 생명 그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제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법제적인 뭐 개선 요구도 있고 예.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제 고열 작업 이런 폭염기에 관련해서 입법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게 매년 이 시기 되면 꼭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벤트성으로. 네네. 저는 예. 사실은 이런 게 입법이든 뭐 정치권이든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러려 그러면 충분한 고려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소영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폭염기에는 뭐 건설 현장 이런 데에서 지자체장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노동부에 지원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 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행법상에서 사실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규가 지방 행정으로 안 가 있거든요. 지방 사무가 아니에요. 이럴 때 산업법과 관련된 규제 행정을 지자체에 준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 논의가 좀 충분히 필요하고 예. 오래된 이해 당사자분들과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현행 법상에 있는 행정 조치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시정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시정 조치가 안 지켜지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협소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좀 넓히고 그리고 당장 법안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재난안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이런 데서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재원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도 하고 예. 그리고 지원책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좀 시행할 수 있잖아요. 예. 하고 입법이라든가 사회적 논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더라도 차근차근 하는 거 이런 것이 동시에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예. 시기만 닥치면 닥쳐가지고 지금 입법하면 이게 언제 관철이 되고 작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 차례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는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진지한 수기와 더불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와 보완책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입법 논의까지 좀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논의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 돈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그것도 있겠죠. 예. 중요한 것들이죠.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 너무 더우면 작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러면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계의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디에서 네. 좀 보조를 해줬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들 자체가 예. 제가 말씀드린 재난안전기본법에는 그전에 기본 재난에 다른 재난 쭉 있었지만 폭염이라는 기후재난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정부 역할을 하도록 돼 있고 재원을 지자체에 동원할 수 있도록 이미 입법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부처 간 장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요한 건 돈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재원들을 어떻게 동원할 거냐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좀 이끌어내야 되고요. 물론입니다. 예. 정치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많죠. 예. 맞습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